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5월 28일 밤 10시경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경북 성주군 초천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라고 그러죠. 이 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그런 기습 수송 작전을 벌였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기지는 기존 골프장 시설을 개선 공사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생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 그러면서 한미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시설을 개선 공사하고 또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교체가 필요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했다는 부분입니다. 때마침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드 문제가 돌출된 겁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군, 외교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사전 설명하고 양해도 충분히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자, 오리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도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명확한 공동인식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공동인식을 엄격히 준수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중한관계 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말하는 단계적 적절한 처리라는 게 뭐냐면 2017년 산불 합의를 하면서 사드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국 정부가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단계적 철수까지 중국과 거론한 마당에 사드에 대한 기기 보강을 하고 나서니까 중국 측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드의 기기 보강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인데도 시설 보강이나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부식 같은 지원을 할 때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하듯이 쉬쉬하면서 해야 되고 또 시위대와 충돌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한국이 무법천지라도 된 겁니까? 더불어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사드를 배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북핵 때문 아닙니까? 그 북핵이 조금이라도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북핵의 개발 과정에 중국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공격 역량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이고 사드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고도화를 꿈도 못 꾼다면 이것도 나라 맞습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뭘 두려워합니까? 국방부는 이번 작업이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라 그러면서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극구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날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서 당연히 성능 개량을 해야만 됩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사드의 성능 보강을 예고를 해왔습니다. 존 힐 미 미사일 방어국장 해군 중장인데요. 존 힐 중장은 지난 2월 10일 날 미 국방부 2021 해결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같은 거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현재의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같은 한반도 어디든 사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연합 긴급작전 요구, JEON, 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주한미군 연합 긴급작전 요구대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이 가용 자원인 사드, 패트리엇, SM3의 레이더와 발사 시스템 등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 성주기지에 배치한 사드가 유선으로 연결되는 포대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원격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현재 500m 거리 내에서 사드 ANTPY2 레이더, 그 다음에 지휘 통제소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해 가지고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주 사드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 배치된 패트리엇 레이더를 사드 발사대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준 사드를 여러 개 추가 배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사실상 수도권 방어도 가능해지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잇따라 선보인 새로운 무기 체계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방어 체계가 뚫린 상황에서 이러한 보강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드 개량 및 추가 배치는 이미 지난 1월 10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겁니다. 성주기지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몇 개의 발사대 그리고 여러 개의 요격 미사일을 주한미군에 추가 도입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신형 패트리엇 MSE 미사일 성능 개량 작업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통보한 겁니다. 이번 성주기지의 보강 작업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성주 사드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개량 작업 자체가 앞으로의 원격 통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중국이 이렇게 펄펄 뛸 일입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당당하게 해야 될 사드 업그레이드를 중국에 사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눈치를 봐야만 합니까? 이렇게 군사적 성능 개량을 이웃나라에 일일이 설명해 주는 나라가 세상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가 있는 겁니까?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다 설명된 일이고요. 중국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로 중국에게 고개를 숙여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위협적 무기를 배치한 적이 없습니까? 중국은 줄곧 사드 시스템의 탐지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가지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 왔습니다만은 정작 중국은 한국을 손바닥 들여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수입해 가지고 산둥성에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중국판 사드입니다. 이 S-400이요. 탐지 거리가 600km입니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16기의 미사일을 추적해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군은 또 S-400 시스템 외에도 헤이룽 장성과 저장성에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탐지 거리가 각각 5,500km, 3,000km에 달합니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일 미군 기지까지 샅샅이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활동에 대한 탐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직접 공격하는 수단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방면을 담당한 로켓군 산하 51부대에 500여 기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한국을 향해서는 사드보다 몇 배나 되는 레이더와 공격 미사일들을 배치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사실 중국과 별 관계도 없는 사드에 대해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한국을 닥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향해서 킥소리 하나 못하고 그저 절절매기만 합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도 안전이익에 관한 한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해당 지역에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라면 보더라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중국을 향해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된 겁니까?
지난해 12월 4일, 5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황제의 칙사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방적이고 패권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판했는데요. 사실 왕의 말이 지금 중국이 한국에게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한 말 아닙니까? 이번 사드 공사 관련해서도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종주국이 속국을 향해 대하는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쉬쉬하고 심지어 중국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왕 이 부장은 지난 12월 방한 때도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이를 아예 감췄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사드를 철수하라고 하는데도 대꾸도 못합니다. 정권 초기 때인 지난 2017년 중국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삼불 원칙을 중국이 약속하면서 철저하게 무릎으로 키웠는데도 중국의 보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극한 갈등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적당히 눈치 보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국익과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당당한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맹국 미국도 져버리고 그저 중국의 설설 기는 복속적 태도로 외교를 해간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대할 겁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대해야 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당당하고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드 업그레이드는 국익과 관련된 겁니다. 중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중국에 배치된 중국판 사드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적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경제적 보복이 두렵다고요? 맨날 그렇게 설설 기니까 중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면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자꾸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서슬이 시퍼렇게 보복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일본에 하는 식으로 중국이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본을 향해서는 국익도 무시하고 그저 반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복하더니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사대주의에 파묻힌 이념적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 중국은 큰 산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입에서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당당해지려면 중국의 경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충돌이 있었을 때 일본 경제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었습니다. 그 용기로 중국 경제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까? 한국이 중국 경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 글로벌 경제의 맹주가 되기를 꿈꾸지만 지금 미중 간 패권 경쟁은 그러한 중국몽이 이루어지기 힘든 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미국 시장권,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중국 시장권,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북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디를 택해야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어느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어느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애초부터 한국을 저 아래 속국으로 여겼던 중국의 발밑으로 스스로 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사드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논쟁은 앞으로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재촉하는 청구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가 이미 자주권을 포기한 것 같아 마음에 정말 걸립니다. 한국 외교 어떻게 될까요?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